네, 안녕하세요. 홍보이사 이지한 이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저희 한약업사 고령자 경험방 체록집 제3호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리뷰에 대한 요청은 이종대 원장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해요. 이 책은 이 최효영 선생님, 한약업사이신 최효영 선생님의 임상 경험이 책으로 엮여서 나온 책이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기. 부친께서 이 한약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모친께서 8명의 남매를 출산하셨는데 모두 어릴 때 죽고 형님과 나만 생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낳아서 2살, 7살쯤 크면 모두 요절을 하였기에 그러다가 자식을 하나도 못 키울 것 같아 자식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늦은 나이에 한학자셨던 부친은 한의학 서적을 보며 공부하셨던 것이다. 처음부터 한약방을 하실 생각으로 공부를 하신 건 아니었다. 네. 굉장히 옛날이시죠. 왜냐면 최효영 선생님이 이 책을 쓸 때 본인은 현재 72살로, 그러니까 72세로 한약업사의 평균 나이가 80대이니 가장 젊은 나이에 속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1952년생이신데 그 중에 부친이시니까 더 옛날 분이셨겠죠. 거의 1920, 30년대? 네. 그래서 합천군 봉산면에서부터 부친의 명성은 명의로 소문이 자자하여 우리 집은 항상 흥행으로 만원이었다. 침도 놓고 한약은 그때마다 2-3첩씩 지어주었다. 본인이 국민학교 5학년 때 부친께서 경상남도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하여 1등으로 합격하셨고 특전으로 부화산에 개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부산에서 한약방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한약방을 하고 있던 데선 소문이 났지만 부산에서 새로 한약방을 개설하니 근 1년간은 흉년까지 겹쳐 거의 환자가 없었다. 계묘년 흉년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약방 옆에는 온천장에서 소문난 한의원이 있어 더 손님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찮게 부인친과 같은 나이에 계모임인 온천동 주변의 동갑계에 가입하게 된 뒤로 누워있던 뼈만 앙상한 형편이 어려운 중풍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게 되었다. 부친은 거동을 못하는 중풍 환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침 한 번에 망금탕 2첩을 지어주었고 7개월이 되자 걷지 못하던 이 환자가 다 나아서 정상인처럼 언니 자연스러워졌다. 이 사람의 소개로 옆 동네에 다른 중풍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중풍도 낫게 되자 또 다른 중풍 환자를 소개받아 치료하는 식으로 그 한 해에 7명의 중풍 환자를 완치시켰다. 특이한 것은 그때 중풍 환자 7명 모두에게 준 한약 처방이 망금탕 2첩이었던 것이다. 여러 명의 중풍이 치료되었던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소문이 나자 환자가 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세를 탈피하게 되었고 환자도 거창보다는 적지만 항상 약재 상면과 가족이 같이 해도 바빴을 정도로 한약방 일이 많아졌다. 가정사를 좀 더 읽어보자면 선친의 위협을 이어가려는 생각으로 아들이 회사를 다니다 다시 공부를 하여 북경 중의대에 졸업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었을 때는 하늘이 노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카가 선친과 나의 성업을 이어갈 요량으로 한의사로 기원하고 있으니 적으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미리 봤더라면 망금탕을 한번 처방해드려봐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 최효영 선생님은 이종대 원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술하고 있는데요. 임상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새로 보는 방역화편에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 궁금했거나 헤매었던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임상을 할 때 이해를 어떻게 하고 설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 텐데 초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시간 나고 심심하면 반복해서 보고 있고 이렇게 새로 보는 방역화편을 본 지 10년이 되어간다.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니 빙용 101 처방, 빙용 202 처방, 새로 보는 방역화편은 진짜 초보자에게 정말로 좋은 책인 걸 알게 되었다. 나의 시각에서는 초보자는 물론이고 기성의 의자라도 꼭 새로 보는 방역화편을 필독하라고 권하고 싶다.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지나고 보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이 평생 부끄럽다. 공부를 안 하고는 되는 것이 없는데 말이다. 경험이 많은 한약업사의 귀중한 한약 처방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데 힘을 다 쏟는 듯한 이종대 선생님을 만난 것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자 영광이었다. 항상 고맙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신천당 한약방 최효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 저는 망금탕을 좀 핵심 케이스로 잡아봤는데요. 부산 동네에서 아버지 지인분께서 주위에 살림이 어려운 집이 있는데 중풍에 걸렸다며 치료를 해주라고 하더라.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셔서 아버님께서 직접 망진을 가셨다.
가보니 바짝 마르시고 거동도 못하시고 누워 계시기에 망금탕을 두 첩 지어드리고 돈도 받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매일 산책하듯 왕진을 2, 3개월 했는데 팔도 못 들던 팔도 들고 몸도 움직이며 불수가 조금씩 돌았다. 나중에는 방에만 누워있던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닌다. 손에는 소문이 빨리 난다. 이렇게 효과를 보니 한해 7명의 중풍 환자를 치료했다. 그리고 한약방이 치료를 잘한다며 소문이 확 퍼졌다. 네, 흥미롭죠? 자,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있어요. 실은 한의원에 한 번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체질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유영 선생님께서 체질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사상의학. 잠깐 멈칫했는데 아까 이종대 선생님의 사진이 보여가지고 이따가 첨부 사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상의학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버지는 사상은 뭐 아니면 도라고 못하게 했다. 사람 잡는다고. 후세방 고방하니까 낫긴 하는데 똑 부러지게 잘 안되더라. 그때부터 사상체질의학 공부를 복학했다. 열로 사상체질을 구분해보자면 태양이는 열이 90%다. 소양이는 안에 불이 많지만 물도 있다. 소양이는 근데 악수를 해보면 찬 사람이 많다. 안에 열이 드글드글한데 밖에 피부에만 조금 물기가 있는 것이다. 태음이는 물이 많다. 소음이는 거의 물이다. 그래서 부자를 쓴다. 태양이는 석고, 황백 이런 열 꺼주는 것들을 쓴다. 사람이 체질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말은 건강해진다는 말이지 체질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다. 체질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체열이 바뀌지 체질은 절대 안 바뀐다. 태음이는 불이 별로 없다. 태양이는 불이 우글우글해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한다. 태음인까지도 물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 열 많은 태음인이 있고 열 없는 태음인이 있다. 소양인도 마찬가지다. 소음인은 단지 피부에만 열이 있다. 그건 열이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진다. 약재 중 부저, 대왕, 마왕, 위련성, 선모를 조심해야 한다. 체형에 따른 구분 이야기해볼게요. 소양인은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 육삼각형이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넓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깨가 좁은 사람도 많다. 나는 최유영 선생님은 소음인인데 어깨는 넓은데 가슴둘레가 작다. 소양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적당히 놓고 적당히 앉고 적당히 돌아다녀야 한다. 반대로 소음인은 정삼각형이다. 앉아있는 걸 좋아한다. 눕기도 하지만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한다. 소양인은 놀러가서도 돌아다녀야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 소음인은 어디 가면 딱 들어앉아서 잘 안 나온다. 태음인은 항아리다. 앉아있어도 안정감이 있고 단지를 눕혀도 안정감이 있다. 이런 사람 보고 돌아다니라고 하면 환장한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리고 부부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부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양인끼리 만나면 매일 싸운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호불호가 뚜렷해서 매일 싸운다. 열이 있는 태음인과 소음인이 만나도 잘 산다. 음인끼리 만나면 잘 안 되는 이유는 불체질이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빨리 못 내린다. 소음인은 뜸을 들이다가 대답하고 태음인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고 대답한다. 소양인은 판단력도 엄청 좋다. 체력도 좋고 두뇌 회전도 빠르다. 그래서 말에 비유를 한다. 태음인은 땀을 흘려야 잡병이 없다. 태음인은 병이 나면 안 움직여서 병이 난다. 움직여야 된다. 사소한 몸살 감기는 사우나 가면 낫는다. 땀을 엄청나게 흘려줘야 된다. 물론 열이 많이 나지 않을 때의 몸살 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음인은 땀이 나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다. 목욕 가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자야 한다. 건강한 소음인은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소양인은 그저 그렇게 느낀다. 제일 좋은 체질은 소양인 60-70% 그리고 태음인의 30-40%의 사람이다. 태음인은 베개만 닿으면 잔다. 소양인은 잠이 오면 잔다. 소음인은 자야 하는 시간이 정해지면 일단 누우러 간다. 태양인은 잘 아프지 않는다. 아파도 태양인 표증 처방 써보고 안 나오면 태양인 리증 처방을 써보고 또 안 되면 합방에서 쓰면 된다. 웬만하면 낫는다. 마땅한 약이 없을 때는 태양인도 소양인의 기준에서 쓰면 잘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조금 혼을 내면서 키워야 될 사람이 있고 약간 두둔해지고 키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 꾸주셔야 될 거는 양인, 음인 쪽의 사람은 조금 기를 북돋아 주면서 키워야 된다. 억압을 자꾸 하면 나와서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을 잘 못하게 돼요. 자, 얼굴형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했는데요. 태양인은 얼굴이 사각지면서 얼굴이 우락부락한 감이 있고 소양인은 갸름한 형이 많고 하관이 빠져 있습니다.
소음이는 얼굴이 긴 사람이 많습니다. 태음이는 얼굴이 사각진데 긴 편입니다. 태양이는 우락부락하게 사각진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태양인 스님에 대한 케이스가 적혀 있고요. 원래 태양인이 아기 놓기가 참 어려운데 소양인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부 기능이 약해서 허리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임증 환자가 많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음이는 반대다. 신장 기능은 좋은데 비장 기능이 안 좋다. 신장은 신장 콩팥을 이야기하고 비장은 비위를 이야기하는데요. 태음이는 간은 좋은데 폐가 약하다. 그래서 기관지와 대장이 약하다. 태음이는 골격도 크다. 키도 크고. 그런데 디스크 환자가 제일 많다. 바로 자생아 불량해서 그렇다. 삐딱하다. 네. 그래서 체질을 판별할 때 열을 너무 많이 따지면 안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양인이라고 열이 많다고 하면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외형이라도 소양인은 어깨 상완, 말라도 그쪽에 근육이 있고 가슴이 튀어나옵니다. 기능을 중시한다는 말이 그 말인데요. 소양인이 빨리 먹는 이유가 바로 위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위가 약하면 빨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적으로 얘기하면 소양인은 산만하다. 잘 눕는 사람은 태음인이고 잘 앉아있고 차분한 사람은 소음입니다. 자, 성격을 통한 체질 구분. 일단은 최유영 선생님은 체질 구분하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태양이는 아나무인의 독불장군이다. 풍기는 기세가 다르다. 소양이는 말이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식사도 빠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일을 보고 가만히 못 있는다. 일의 가치를 친다. 그만큼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이유는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소리다. 그리고 소양이는 눈썰미가 있다. 딱 보면 저 사람 어디서 봤다. 사람도 잘 보고 퍼즐도 잘 맞추고 걔도 잘 맞춘다. TV 자막이 빨리 지나가도 재빨리 자막을 캐치하고요. 호불호가 분명하다. 됐나 안 됐나 분명하다. 깡다구가 있어서 하면 끝까지 한다. 여기서 6개에서 7가지가 맞으면 거의 소양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낮잠은 거의 못 잔다. 밤잠도 내가 잠 올 때 아니면 못 자고 그래서 좀 잘 나선다. 조금 알면 잘 나선다. 네, 소양인이 물 부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설사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설사하면 큰일이다. 빨리 치료를 해야 하고요. 평소에도 설사는 잘 안 한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경향이다. 조급하다. 그리고 다혈질이다. 체질이 강하다 보니 장병 치료를 잘 안 한다. 감기 몸살도 금방 납니다. 그리고 체질은 볼 때 중요한 점이 보통 현재 증상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잠은 잘 자는지 물어보면 태음인도 옛날에는 잠을 잘 잤는데 요새는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자는 게 병증이 되는 거고 옛날에 잘 잔 것은 체질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을 바탕으로 체질 파악을 하려면 잘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꼭 원래 상태를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소양인도 소음인 같은 소양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애매합니다. 네, 소음인은 태음인은 소에 비유를 한데요. 듬직하고 앉아있는 자세부터 폼이 딱 잡혀있다. 판판하게. 태음인은 말과 행동이 느려도 식사는 빠른 사람이 있고 말과 행동은 좀 빨라도 식사가 좀 느린 사람도 있다. 내가 볼 때는 말과 행동이 느려도 식사가 빠른 사람이 많다. 그리고 과묵하고 말이 없다. 사우나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 가벼운 땀이날 정도로 씻고 나면 어떠하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맥주 생각이 절로 나고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이거 싹 풀린다. 그리고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태음이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다 좋다고 하니까 다 받아주고 또 뿌리치지를 못해요. 소양이는 대번에 사람을 쳐냅니다. 태음이는 잘 얘기를 못해요. 쌓이고 정 안 되면 폭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격도 크고 뼈도 굵고 힘도 장사입니다. 성격이 느긋하고 꾸준한 사람이 비교적 많습니다. 네, 나물 반찬은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각이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김치에 생강이 빠지면 마늘, 고추, 젓갈 다 들어갔는데 맛보면 어머니 생강이 안 들어갔네요. 딱 압니다. 그만큼 태음이는 음식이 비교적 맛있으면 맛있어서 먹고 맛없으면 음식이라서 먹고 안 가립니다. 태음이는 밥, 김치죽 줘도 아무 말만 하지 않고 먹습니다. 술이 아주 세거나 아주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약한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응급실을 가야 하고요.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태음이는 절대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몸이 약해서 약 먹으면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비교적 살이 잘 찝니다. 감비탕이 왜 나왔나 하면 태음인 때문에 나왔습니다. 살이 잘 쪄서. 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있죠. 자, 소음인을 나귀에 비유한 까닭은 겉으로는 유순하고 내성적이며 사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식사가 늦습니다.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자상합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일을 자꾸 미룹니다. 급한 것만 하는데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에너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난다. 그래서 일을 미룬다. 계획은 치밀하게 잘 세우는데 실행이 적다. 그리고 또 적당히 피곤해야 잠이 잘 오고요. 내일 어디 간다 하면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밤샘 한다 하면 그날도 잠을 잘 못 자고요. 체력도 약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줍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게 하나뿐이라서 그거를 상대방 줍니다. 소음이는 큰 거를 친구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대신 융통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한증, 차가운 걸 두려워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한여름에도 찬물로 샤워를 잘 못하고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 그리고 소음이는 절대 아이스크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소양이는 맵고 짠 게 안 좋고요. 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음이는 맵고 짠 거를 먹어야 오히려 체열을 보충해주고 소음인의 밥맛이 떨어질 때 땡초, 청양고추, 된장을 콕 찍어서 조금만 먹으면 식욕이 당깁니다. 속이 기본적으로 차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식욕이 당긴다는 소리고요. 열이 들어가서 식욕이 확 당겨줍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깡다구가 없습니다. 일하다가 피곤하면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눈썰미가 거의 없는데요. 내가 소음인인데 초반부터 내가라 하는 이제 최효영 선생님께서 소음인인데 초반부터 담임 환자인데 왜 못 알아보냐면서 타박하는 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이 최효영 선생님을 알아보면서 인사를 했고요. 태음인은 2-3시간 땀을 빼도 기운이 좋습니다. 소음인은 음식 실증도 엄청 잘 냅니다. 닭죽을 좋아하는데 연달아서 먹으면 못 먹습니다. 아침에 100g을 먹으면 점심에 20g도 못 먹습니다. 딱 질립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까 봤던 사진이 이거네요. 신천당 한약방 앞에서 22년도 6월 30일에 그리고 신천당 한약방 최영 선생님과 함께 23년도 5월 25일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고요. 네, 뒤에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인상 깊은 예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상 한약업사 고령자 경험방 체록집 최영 선생님 특집 체험 사례 64편을 다뤄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